안타깝죠.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뭔가 이 교육, 뭐 학교, 학벌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지만 그게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졸업을 했다고 해도 취직을 해서도 금방 또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학습 목표가 중요한 것보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또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포커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뭐 미분적분 뭐 과학 뭐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것들 물론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식을 좀 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너무 좋겠죠. 그래서 수능 칠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요. 저도 뭐 아이들 또 뭐 둘 다 대학을 갔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얼마나 그 노심초사하고 또 수험생 본인은 더 많은 긴장들 속에서 또 있잖아요. 네. 대학을 가서 더 열심히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고 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정말 너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의 목표, 어떤 가치, 철학 이런 거를 생각하지 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네. 곧 수능이라서 마음이 영 쓰이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.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30년 전이나 뭐, 지금이나 저 때나 뭐, 바뀐 게 없고, 초중고가 이제, 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진로나 자기 좋아하는 걸 탐색하고, 성적으로 되니까, 네. 그렇다고 우리가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, 다른 분야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, 또, 이제 인도 여행 갔을 때도 보면 공무원 해가지고 뭐 6개월인가 1년 다니다가 그 인도 여행 왔다가 그냥 공무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네. 얼마나 에너지적으로 아까워요. 그렇죠. 몇 년씩 준비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준비해서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네. 그래도 그때라도 깨달아서 자기 인생이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그걸 중고등학교 때 좀 마치고 대학교도 진짜 자기가 성적순보다는 원하는 데 가고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않은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다시면 다 바뀌는가 싶기도 하고 이왕 또 자기의 문제면은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뭐 고창에서는 뭐 그런 학교 있으니까 또 보내고 싶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잘 안 그쵸. 바뀌는 것 같아요. 불편한 게 계속 있죠. 그러니까 아이의 재능이나 자질이나 뭐 아이의 성품 또 성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또 부모 역시도 이 자녀가 어디에 소질이 있고 어디에 감각이 있고 무엇에 뛰어나다는 걸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도 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사회가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성적 위주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학교 수업을 가보면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많고 또 그 반면에 너무 그 행동이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또 더 많고 그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약 먹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교육에서 중고등학교 때 부모가 되는 어떤 교육들, 철학들,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이런 정말 기본적인 필수 과목들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
막상 부모의 준비가 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들면 똑같은 또 대물림이 이어지는 거죠. 그렇죠. 부모에게 들었던 거,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배워왔던 그 답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그쵸. 거고, 또 뭘 좋아할지 모르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평균으로 그냥 공부라도 일단 해놓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는 좀 굉장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안 그런데 모르겠어요. 닥쳐봐야 될지는.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또 일단 안 해보면은 애들이 못 사니까 해본 경험이 있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. 음식도 먹어본 것들을 먹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. 뭐 제가 유튜브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나 그런 게뭐 썸네일이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도 더 많이 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들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중에 일부는 남들 거 아웃소싱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학교 네. 교육에서는 이제 뭐 편견을 배울 수 있는 밖에 없는 거고. 그 기본적인 지식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글을 읽는 거, 또 뭐 문맥을 파악하는 거, 또 문장을 이해하는 거, 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, 뭐 사칙 영상, 뭐 방정식만 이 정도.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걸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하죠.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도 뭐 그 모든 학생들이 예체능에 좀 노출되고 다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고 학교 시스템이 좀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왔는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한 학원 한 10군데를 보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일을 하는 입장이고 아이가 어떤 시간을 맞춰도 좀 때워줘야 되는 그럴 때인데 근데 아이가 또 뭐 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따라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이제 아주 심각하게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고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방 이렇게 빵 맞은 것처럼 뭐지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면서 한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니는 학원을 다 이렇게 끊고 그 뭐 하고 싶노 물으니까 놀고 싶대요. 그래서 그럼 놀아라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노노 왜 친구들 다 학원을 가니까 피티병 빈 피티병에 물러가지고 막 흔들면서 뿌리고 놀더라. 와 저렇게 에너지를 많은 애를 그 학원을 보내고 뺑뺑이를 돌렸으니 얼마나 애가 힘들었겠나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뭐 놀게 하고 자기가 이제 뭐 운동하고 싶다 해서 뭐 수영도 시키고 뭐 또 뭐 테니스 하고 싶다 해서 또 테니스 가고 뭐 이런데 그럴 때 이제 보면서 아이가 아이 운동을 잘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뭘 전공을 그때 시키려고 하니까 다 늦었어요. 다 늦었다 하더라. 다 늦었다 해서 이제 아빠가 그 태권도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태권도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후배한테 그 태권도 그 훈련 가는데 이제 따라 붙여서 보냈는데 할 수 있겠다 시키면 되겠다 하는데 그동안 태권도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. 근데 하면 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중학교를 옮겨서 이제 그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죠. 그래서 한 1년 지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상 받고 뭐 대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3학년 되어서는 이제 체육고등학교에서 또 스카우트체육가 왔었고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를 갔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성적은 뭐 저 뒤에 있죠. 아예 뭐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운동. 근데 아이가 그 체육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그 이제 그러더라고. 그러고 이제 체육고등학교 기숙사에 책상도 없거든요. 상을 하나 사달라 해서 이 조그마한 상을 이제 아빠가 사주고
10시 되면 다 정오니까 불을 꺼야 되잖아. 근데 애가 이제 핸드폰 불 그거 켜놓고 공부를 했더라. 그 전교 중학교 때 100등 하던 애가 체육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교 1등 하더라. 너무 우리도 놀랬지.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. 아이가 뭔가 하고자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. 그거를 부모가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때 가능하구나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잘 나왔죠. 잘 나오고 운동도 전국에서 한 2등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고3 때 이제 진로를 체육교육학과로 이렇게 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체육실기, 면접, 뭐 자수서 막 다 혼자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도와준 거는 뭐 면접도 이제 좀 연습하고 싶다 해서 학원 데려다 주는 거 그런 거 도와주고 자소서도 이제 자기가 쓰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또 이렇게 검토받는 과정들 그런 거 이제 좀 안내해주고 그리고 뭐 시험 치러 갈 때 수능 6군데 시험들 그때 다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죠.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죠. 그래서 체육교육학과 다니면서 여자 때 ROTC 지원해서 이제 ROTC 장교로 지금 이제 졸업하고 소위로 취직하고 있죠. 그런 게 아이가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고 정말 원하는 걸 시켜주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. 공부만 잘 하는 것만은 또 답은 아니다. 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눈 마주쳐주고 같이 하루에 30분이라도 같이 놀아주고 그런 것이 아이한테는 정서 발달이 되고 안정감을 잡고 신뢰를 회복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걸 부모는 그냥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주는 정도. 제가 아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. 아이도 한 인간의 존재잖아요. 그 아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딸 셋인데 뭐 첫째가 그렇게 하고 또 첫째 케이스가 있으니까 각자 또 따라가기가 좀 둘째, 셋째가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사람 집집마다 셋이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닐 거고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. 우리 둘째는 어릴 때부터 노래, 춤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. 음악. 그리고 그 잘해가지고 상도 받고 근데 내가 이제 중학교 가더니 오로지 그 춤만 추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열심히 춤춰라 막 이제 이랬는데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예술고등학교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연극고등학교를 이제 아이를 보냈고 거기 가서도 계속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뮤지컬 가수나 뮤지컬 배우나 뭐 이런 걸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냥 오로지 춤만 추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제 고3 올라가면서 대학을 좀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서 이제 현대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.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 안 보낸 데다가 이제 대학교 가는데 자기가 현대무용 하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서울로 레슨 가고 서울에서 이제 거의 뭐 했죠. 9개월 준비해서 현대무용으로 서울예술대학교를 갔어요. 그래서 정말 다들 놀랬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둘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시켜줬고 정말 결정적으로 자기가 원한다고 했을 때 총동원을 해서 다 함께 했죠. 셋째는 뭐 저절로 뭐 또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겠네요. 뭐 형제가 아니고
근데 이제 둘이나 이제 또 자기 진로를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걸 찾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. 물론 그걸 끝까지 가서 또 그쪽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. 그래도 음.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대학교를 간다는 거니까. 예,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네? 예? 짜장면이요. 안 시켰는데요. 짜장면 시키신 분. 네. 네. 셋째. 우리 셋째는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다들 각자의 길을 가니까 얘가 알게 모르게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뭐 베이스 기타도 치고 또 뭐 바이올린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지금은 뭘 전공으로 하고 있냐면 메이크업으로 이제 아티스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실기 시험 치고 막 이러면서 힘든 과정들이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그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.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대요. 그래서 지금 좀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또 고3이거든요. 그래서 잘 자기가 갈 거라고 믿어주고 있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. 셋째는 그럼 학교는 지금 예, 셋째도 지금 영국고등학교 다니고 있죠. 거창 연극고에 지금 거창 애들 많아요. 우리 둘째가 첫 해였거든요. 그때는 2명밖에 없었었고, 지금 이제 셋째가 다니는데 지금 이제 4년 차인데, 영국고등학교. 지금은 한 대여섯 명씩 하나년에 조금씩 늘고 있어요. 그리고 그진 외부 아이들이 한 80%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지역에서 그런 영국고등학교가 있는 거는 저는 좀 행운이라 생각해요. 일반 교과목 뭐 국영수 막 이런 과목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뭐 연기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뭐 음향, 무대 미술, 뭐 메이크업, 의상 또 노래, 뭐 밴드, 또 뭐 이런 연기 다양하게 이 아이들한테 맞게끔 교육을 다 시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만한 학교가 없다. 라는 생각이 굉장히 뭐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네. 학교 생활도 뭐 다른 고등학교에서 뭐 성적 시험 이런 거 물론 다른 연극을 하는 친구들도 오디션을 봐야 될 거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걸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좋은 네. 것 같아. 그리고 뭐 또 하다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게끔 아이가 선택할 때 이런 장점, 이런 단점,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이제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을 부모들이 좀 피드백을 해주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어떻게 경험치가 있지 않잖아요, 아직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부모들이 지지해주고 근데 또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또 다른 또 방법도 있다는 게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자기가 이제 살아온 인생 방식이 있고 또 부모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길로 갔으면 이 길로 되기를 바라고 근데 대부분이 90% 이상이 전공을 못 살리는 구조가 우리나라 그런데 전공 살리 갖고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전공대로 안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뭐 또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기회가 많은 학교가 좋겠다.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스탠다드 평균의 그런 공부를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든지 다 리셋할 수 있고 또 뭐 20살 됐을 때도 리셋할 수 네.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런 학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 가능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우리가 심리 발달 아이들 그 발달상에 보면 0세부터 한 4세까지는 정말 애착 형성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아이가 그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끔 먹고
먹고 자고 기고 걷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, 5세부터 한 7세까지 그 유아기 시절에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. 예. 그러면서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책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서 많이 놀고 그런 것들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학습이 조금 이제 또래 관계들이 발달하잖아요. 그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자기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교육들. 네. 그리고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쪽 분야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것들. 그리고 정말 대학에 갔을 때는 자기 정말 좋아하는 거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실험해보고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길을 좀 찾아가는 거. 근데 또 인생이 길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전공을 해서 뭐 직업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 되면 또 전환하는 직업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2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 사람을 이제 돌보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. 저도 제가 너무 괴로워서 시작한 공부가 정말 어쩌면 그게 저의 그림자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보면 그 그림자가 나한테 빛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.